여기 어디서 오신 건지요? 죄송하지만 이 회의는 상인회 임원들만 참석 가능합니. 할머니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거라면 지금 말씀해 주세. 한껏 날 선 목소리를 낸 젊은 남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회의실 안쪽에는 이미 12명의 시장 상인과 관계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요, 할머니. 못 들으셨어요? 이 안에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오라고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도 손짓하며 노인을 나가라고 종용했다. 마치 귀찮은 이방인이 난입한 듯 모두가 불쾌하다는 듯이 시선을 던졌다. 노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곁에 서 있던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손을 살짝 잡아 끌었다. 소녀가 눈을 굴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야, 수진아. 걱정 말고 잠시만 기다려보자. 할머니는 희끗희끗한 단발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낡았지만 깔끔한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주름진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평범해 보이는 차림새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왜 이런 분이 시장 상인회 회의장에 들어왔을까 하는 의문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노려보았고 어떤 이는 힐끔힐끔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아이도 데려오셨네. 여기 애들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아니, 저분은 누구세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같이 온 건가? 기침을 두어 번 하며 돌아보던 한 남자가 호통치듯 소리쳤다. 말씀 좀 하시죠. 오늘 이 회의는 D시장에 관한 긴급 논의 자리니 상인들이 모여서 예산 문제와 임대료,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토론해야 하는데 외부인은 참여 불가합니. 여긴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중년 남성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 남성은 헛웃음을 지었다. 기회를 달라니 그건 좀 곤란합니. 아무리 그래도 임원 진입 허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례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알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회의실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던 이들이 희죽거리며 들릴 정도로 수군댔다. 저 할머니 손녀 손잡고 왜 여길 기어이 들어온 거야? 시장 상인도 아니신가 보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온 건가? 오늘 중요한 투표가 있다는데 괜히 시간만 뺏기겠네.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손녀의 손을 다정히 감싸고 있었다. 아이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조용히 다독였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응, 할머니. 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확인한 뒤 할머니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시선을 꿋꿋하게 마주했다. 제가 D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 의견이라니요? 상인회에 가입도 안 하신 분께서 무슨 의견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회색 정장의 중년 여성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다시 묻자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다. 이 안에 제가 정리한 간단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 매출 구조와 분쟁 조정을 위한. 잠깐이라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 아이고, 정말. 할머니, 우리 여기서 지금 임대료 문제며 수수료 배분 문제며 복잡하게 얽힌 사항들이 많아요. 그거 아시고 오신 거예요? 중년 여성은 여전히 빈정거리는 태도로 되물었다. 할머니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답했다. 예, 조금 알고 있습.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자라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유사한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거짓말 같은데. 설마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셨단 겁니까? 네, 예전에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 잠시? 여기 계신 우리 상인분들은 수십 년 장사도 했고 또 시청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몇 번씩 협의를 시도했던 문제라고요. 할머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상인이 테이블을 톡톡 치면서 거들었다. 회장님, 우리 시간 없으니 빨리 내보내죠. 이분 곁에 아이도 있고 뭔가 착오가 있나 봅니. 아무튼 여기까지만. 중년 여성, 즉 상인회 회장이라 불리는 이는 곁눈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지금 회의가 급해서요. 중요한 투표가 곧 있을 예정이고 외부인이 참관하는 건 규정에 어긋남니 다음에 별도의 절차를 밟으신다면 모를까. 오늘은 곤란하겠네요.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다 알겠습. 다만 우리 수진이가 오늘 꼭 이 시장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요. 저희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 뒤에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요? 큰 소리 내지 않고 방해도 안 할 겁니. 중년 여성은 잠시 난처한 듯이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옆에 젊은 남성이 재빨리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뇨, 안 됩니. 이 회의는 엄연히 기밀도 있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어요. 민감한 수익 분배 얘기부터 점포 관리비, 인상 계획 등. 외부인이라면 참석이 불가합니 그때. 상인들 틈에서 한 노점상이 손을 살짝 들었다. 어허, 근데 말이야. 혹시 이 어르신이 예전에 시장 쪽 일을 좀 하셨을지도 몰라. 그래도 우린 저분을 몰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혹시 예전에 D시장 근처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신가? 할머니는 미소로 대답했다.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 그런데 직접 장사를 한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요즘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꽤 다뤄봤습. 하지만 회장과 그 주변 임원들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다. 회장이라 불리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도 함께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는 할머니께 도움이 되는 정보 못 얻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 여기서 손을 꼭 써야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경비 부르면 곤란해지실 텐데. 수진이가 겁먹은 얼굴로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다들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상인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그런데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시장에도 이로울 것이라 믿어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과 임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할머니, 지금 여긴 체납 문제며 상인 간 분쟁까지 뒤엉켜서 시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상인들끼리 합의점을 못 찾으면 도매상들과도 갈등이 커지고 시청 쪽에서도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솔직히 할머니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다고요? 폐쇄라니. 정말 그런 상황인가요? 마습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시장 상인들도 소송 문제를 고민 중이고요. 협동조합 방식도 제안했지만 수익 배분이 어렵다고들 하니 다들 반대하는 형편이죠. 그러니 괜한 시간 빼앗지 마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 할머니는 그제야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폐쇄 위기라. 예산 문제와 분배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 정말로 문 닫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저희도 반드시 해결책을 찾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 이제 나가주세. 결국 회장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회의실 출입문 바로 옆에서 멈춰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돌아보았다. 알겠습, 나가겠습. 하지만 제 전화번호가 이 봉투에 적혀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이 자료를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 혹시라도 시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려요. 저는 바로 옆 건물의 작은 사무실에 있습. 그녀가 봉투를 회장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서자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의 등을 향했다. 몇몇 사람은 키득거리며 수군댔다. 저분 뭘 그렇게 믿고 저러시는 거야? 사무실이 있다고? 직접 장사하진 않는 모양인데 누가 저런 어르신 말 들어주겠어. 진짜 참. 시청에서 나오신 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이런 분은 낄 자리가 아니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이와 함께 문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쪽에서는 다시 격론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럼 우리 안건을 진행합시다. 아까 얘기한 세금 감면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임대료를 조금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복도에 남겨진 할머니와 손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어렵게 오셨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주네요. 아니야, 우리 수진이 탓이 아니지. 혹시 몰라. 언젠가 필요해지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 할머니는 아이를 다독이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허름해 보이는 구청 임시회의 건물. 낡은 벽들을 스치는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수많은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온 사람처럼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차분했다. 그날 오후 상인회 내부에서는 회의가 계속 이어졌다. 회장과 임원,
그리고 몇몇 시청 관계자들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격해졌고 각각의 입장 차만 더 명확해졌다. 회의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었다. 한편 한 젊은 상인 이름은 최민호라 하는 청년이 마지막까지 남아 회장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회장님, 이건 뭐죠? 아까 그 할머니가 놓고 간 자료예요. 아유, 시간 없어 죽겠는데 곰곰이 읽을 여유가 있나? 민호는 호기심 반, 무심 반으로 봉투를 꺼내 어깨너머로 슬쩍 읽어보았다. 공정이윤 분배 구조, 도매소매 간 차익 계산법. 이거 뭔가 제대로 정리된 자료 같은데요? 그래프도 있고, 에이, 대충 인터넷에서 얻어다 붙였을걸요. 정색하고 볼 가치도 없어요. 그래도 언뜻 봤는데 제법 전문적인 내용인 듯함니 용어가 흔한 게 아니에요. 민호 씨, 요새 인터넷엔 별 정보가 다 있잖아요. 아무튼 난 피곤하니 집에 갑니. 회의 결렬됐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거예요. 회장은 그렇게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떠났다. 민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봉투를 세울며시 챙겨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할머니는 D시장 옆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과 컴퓨터 한 대, 벽에는 예전 사진들과 서류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에는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도 있어 보였다. 그 사진 속 그녀는 훤칠한 정장 차림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상대는 유명한 기업 관계자로 보였다. 수진이가 방문에 들어서며 말 걸었다. 할머니, 어제 시장 사람들 연락 왔나요? 아직 없어. 아마 다들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 그래도 시간은 많으니 서두를 건 없단다. 할머니는 마우스를 움직여 뭔가 정리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시장 상인들의 점포별 매출 추이, 임대료 변동 그래프 등이 보였다. 정말 이걸 다 할머니가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냥 옛날 습관으로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야 머릿속이 잘 정돈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시장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수진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할머니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분쟁 같은 거 조정하셨어요? 그랬지. 각종 협상이나 사업 제휴 같은 것들을 맡았었어. 그리고 시장 일은 아니었지만 수익 배분 협의도 자주 해봤단다. 할머니는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다. D시장은 뿌연 초가을 햇살 아래서도 분주해 보였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할머니를 못 알아볼까요? 저 사진 보면 엄청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수진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벌써 수십 년 전 일이니까. 게다가 난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거의 은둔하듯 조용히 살았으니. 그때 문득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제 시장 상인회에 오셨던 분 맞으신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맞습니다만.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 D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봉투에 있던 자료.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혹시 시간 되신다면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빛났다. 그래요? 고맙네요. 직접 읽어봐 주셨다니. 뭔가 재밌는 방식이더라고요. 이윤 분배라든지 임대료 균형 조정 같은 것들. 상인들끼리 매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가 꽤 구체적이었습. 혹시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좋지요. 언제가 편하신가요? 지금도 괜찮다면 제가 가게 잠깐 닫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는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가 손뼉을 쳤다. 할머니, 드디어 누가 알아봐 주나 봐요. 하하. 아직은 알아본다기보단 궁금해서 오는 거겠지. 그래도 괜찮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시간 뒤 민호는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허름한 층계와 복도를 지나왔는지 땀이 조금 맺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회의장에서 실례를 많이 했습 아닙니? 제 쪽이 불쑥 찾아간 거니 제가 사과드려야죠. 민호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다가갔다. 이 사진. 혹시
여기 왼쪽 분이 재벌 그룹 회장 아니에요?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네, 마습 제가 그쪽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던 시절의 사진이네요. 민호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지금은 시장 쪽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의자를 권했다. 자,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랍니. 그저 오래 일했고 나름대로 배운 게 좀 있어서 혹시 시장에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며 물었다. 이 분배 구조 안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도매 가격을 낮추고 차익을 일정 부분 시장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부분,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상인들은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모여서 합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인들끼리의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하고 정확한 계산과 기록이 필요해요.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야 합니. 그걸 투명하게 운영하면 이익 불평등이 완화될 겁니. 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다들 말이 틀려요.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많은 세를 낸다 식으로 싸우는 형편이니까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다. 그럼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줄 협력자가 필요해요. 제가 그 역할을 조금 해드릴 수도 있습. 물론 상인회가 동의한다면 말이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약간의 의심이 남은 듯했다 하지만 회장님이나 다른 임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고 해도 그냥 할머니라고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설득해 볼게요. 어제는 섣불리 회의장에 들어간 제 잘못도 있으니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겠음. 민호 씨가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인 몇 분이라도 모아서 작은 설명회를 해보면 어떨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죠. 어차피 시장이 이대로 가면 폐쇄 수순이라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분쟁 중인 몇몇 상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 할머니 정말 거기 회사 회장이랑도 일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 진짜 멋있던데. 그 시절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였었지.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라 사람들 눈엔 한낱 할머니로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분이라도 할머니를 믿어주기 시작했잖아요. 분식점 사장님이요? 하하, 그래. 아주 좋은 징조구나. 며칠 후 민호의 주선으로 시장 내 소규모 회의가 열렸다. 공식적인 상인회 회의는 아니었고 갈등이 심한 몇 상인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몇 명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시기였다. 장소는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이었다. 민호야, 이게 뭔 자리냐?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결론 안 나잖아. 닭집 주인인 김 사장이 조금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고 회장님 쪽은 관심도 없고 시청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 안 지려고만 하고 괜히 시간 버리는 거 아냐? 이어 채소 가게를 하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임대료만 좀 깎아주면 되는데 뭐 큰 방안을 찾을 것도 없지 않나? 이런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민호는 그들을 달래듯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 곧 오실 겁니.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할머니와 수진이가 들어섰다. 어르신이 등장하자 몇몇은 낯이 익는지 저분이 그때 그 회의장에 들어왔던 분 아냐? 하고 수군거렸다. 민호가 곧바로 일어서서 소개를 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최근에 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해 주셨고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모셨습. 닭집 주인 김 사장이 인상을 쓰며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또 뭐 이윤 배분 얘기라고? 우린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임대료만 싸게 하면 끝이야. 그러자 박 여사도 거들었다. 맞아. 나야매로 계속 버티다가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있겠어. 할머니는 한껏 날선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 올해 60. 아니 이른내시네요. 그 말에 몇몇이 키득이면서 아이고 할머니가 뭘.
하고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업 쪽 일도 해봤고 시장과 연계된 유통구조도 조금은 아는 편이니 오늘은 그냥 다짜고짜 해결책을 제시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 그녀가 상인들을 각각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닭집을 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현재 가장 문제로 느끼시는 건 무엇인가요? 문제라니? 장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와중에 임대료를 못 낼 정도야. 그러니 다른 상인들이나 조합 쪽에서 뭔가 합의를 보자고 해도 내가 돈 낼 여력이 없으니 다들 날 의심하잖아. 내 오만 손해보는 거 아니다.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근데 그 부담이란 게 결국 돈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박 여사님께서는 나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장사 이윤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건값을 올리려고 하면 고객들이 시장 대신 마트로 가버리니 손해가 커지고 그렇다고 값을 낮추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앉아서 망하는 기분이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주인은 턱을 긁적이며 답했다. 비슷해요. 요즘은 쿠팡이나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서 굳이 시장까지 오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우리도 온라인 판매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그건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준비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고 할머니는 모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꺼냈다. 민호 씨에게 드렸던 자료인데 혹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여기에 각 점포별 매출 구조 그리고 도매 비용 분산 방식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닭집은 닭을 공동 구매하고 채소도 공동 구매를 하면 어떨까? 십습 만약 규모를 키워서 같이 사들이면 단가가 좀 더 내려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차익을 모아 중간 재투자를 하면 김 사장이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누가 얼마나 쓰는지 복잡해서 결국 싸움만 더 날 텐데?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맞습. 그래서 항상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투명한 기록과 중재예요. 정확한 수치로 당신은 얼마 부담했으니 이익 중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를 누구나 납득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 박 여사가 흥미로운 듯 자료를 뒤적거리며 물었다. 그럼 이걸 할 때 누가 중재를 해주나요? 상인 회장. 그분은 자기 가게도 같이 운영하니 이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투명성을 위해 외부 회계 전문가 한 분도 섭외할 수 있어요. 김 사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시도 안 하면 우린 곧 시장 문 닫아야 하는 거지? 그렇죠. 다들 장사가 안 돼서 곤란한 건 사실이니까요.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제가 볼 때 이 아이디어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청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상인 회장이 반대하면 어쩌나. 박 여사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상의해 보겠습.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모레쯤 저희 사무실에서 작은 설명회를 열고자 해요. 각자 주변에 믿을 만한 상인들 몇 분 더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긴 침묵 끝에 닭집 주인 김 사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지금 절박하긴 함니 다른 길이 없다면 일단 시도라도 해야죠. 뭘 하든 시간은 없고. 그렇게 시장 내부의 작은 만남은 어색하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날 이후 조금씩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도 그 할머니가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다는데 좀 들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사흘 뒤 할머니는 사무실에서 10명 가까운 상인을 앞에 두고 자료를 펼쳐 놓았다. 그중에는 민호, 김 사장, 박 여사도 있었고 과일가게 주인과 수산물 상인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었다.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섰던 사람들도 자료를 실제로 살펴보며 점점 진지해졌다. 정확히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평균 10에서 15% 정도 단가 절약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이건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라는데 우리 시장도 나름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회계 관리를 이정숙 할머니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한다면 투명성 문제가 좀 줄겠어.
동시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근데 이건 회장 쪽이나 시청 쪽에서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할머니는 서류의 한 페이지를 짚으며 설명했다. 물론 완전히 독단적으로는 어렵지요. 하지만 시장은 결국 다수 상인의 의사로 움직입니. 우선 여러분이 뜻을 모으면 그 제안을 들고 상인회장께 협상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상인회장과 그 임원 몇 명이었다. 회장은 한껏 눈썹을 찌푸리며 할머니와 모인 상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니, 이게 뭡니까? 상인회에 속한 인원들이 이런 모임을 한다면 최소한 나나 임원들에게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사장이 주눅든 듯 대답했다. 그게. 회장님은 반대하실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들어볼 가치가 있긴 한가요? 저 어르신은 그냥 괜히 시장 일에 끼어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거 규정 위반입니. 거기에 임원들도 가세했다. 맞아요. 회장님 몰래 이런 회의를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외부인이 시장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 저분은 이정숙 할머니시고 오래전부터 기업 협상과 수익 분배를 전문적으로 다루신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 회장은 비웃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서요? 증거라도 있어야 신뢰가 생기죠. 김 사장이 근거를 들어주려 했지만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회장은 더욱 매섭게 정말 증거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굳이 제 과거를 강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 기사를 보실래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한 예전 기사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90년대 말 대기업 간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협상 책임자에 관한 기사였고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이 현재의 이정숙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회장은 잠시 그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같은 분이시라고요? 74세에 저렇게 활동하셨다고? 민호가 덧붙였다. 아니요. 그 기사 속 시점은 40대 중반 정도셨을 때고 지금은 30년도 더 지났으니까요. 저 기사를 보면 대기업 비사 협상팀장 이정숙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임원들 중 몇몇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기 시작했고 하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확실히 오래된 자료였지만 전국 경제 지면을 흔들었던 큰 이슈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정숙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진짜. 그분이셨어요? 예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협상의 귀재라고 불렸던 분이 있었는데 회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할머니는 차분히 미소 지었다. 네, 저 마습 그 시절엔 꽤 바쁘게 살았죠. 그 후에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왔는데 이번에 우연히 D 시장의 사정을 듣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음. 임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떠올렸다. 또 누군가는 그때 그 합병 덕에 국내 경기가 살아났다는 식의 오래된 소문을 언급했다. 회장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섰다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정숙. 혹시 그 대기업 K사와 B사의 인수합병 중재를 담당하셨던 분이 맞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하시네요. 죄송합니. 제가 몰라뵀습. 할머니는 억지 겸손 없이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제가 이렇게 나선 것도 많이들 황당해 하시겠지요. 다만 저는 지금껏 배운 협상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로. 저희 시장도 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폐쇄 위기라는 게 과장이 아니라 실상이라. 상인 간 분쟁도 심하고 외부 지원책도 충분치 않아서. 할머니는 부드럽게 답했다. 제가 장담할 순 없습.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협상과 투명한 분배 구조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상인들이 함께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게 없다면 아무리 방법을 제시해도 안 됩니.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할머니를 몰라뵙고 무례하게 대했네요. 할머니는 웃음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처음에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게 잘못이죠.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당연합니. 그러자 주위 상인들도 할머니께 진작 말씀을 좀 들어볼 거리라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 사장도 멋쩍게 웃으며 저도 회장님 몰래 할머니 모임을 주도했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임원들 중 한 명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할머니, 혹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자료를 다시 펼쳐 보이며 구체적인 단계를 짚었다. 먼저 상인회 공식 회의를 소집하세. 제가 여러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좋고 필요하다면 회계 전문가나 외부 협상가를 모셔와도 됩니. 일단 공동 구매와 수익 일부 적립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해요. 누가 얼마나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회장은 마치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다. 알겠습. 그럼 공식적으로 협상 일정을 다시 잡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 이렇게 시장 운영을 위해 준비된 작전 회의는 한껏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어졌고 어느덧 저녁 시간을 넘겼다. 수진이도 한쪽에서 지겨워할 법했는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D시장 상인회 공식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시장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자리라는 명목으로 상인 대부분이 참석했고 시청 담당 공무원도 자리를 지켰다. 그만큼 분위기는 살벌했지만 모두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 회의장이 분주하게 소란스러워지는 가운데 이정숙 할머니가 수진이와 함께 입장했다. 이제는 아무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며 그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상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 아직도 할머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분이 뭔가 대단한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회장님이 직접 모셨다는데 대체 누구길래? 자리의 중앙에는 의장석처럼 준비된 공간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굳이 그곳에 앉지 않고 회장과 임원들 옆에 살짝 자리를 잡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시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을 공유하려고 합니. 바로 우리 시장의 분쟁을 조정해 주시고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다. 회장은 이정숙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바로 여기 계신 이정숙 선생님이십니. 기업 간 협상과 분쟁 조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 시장에서 제안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그리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등의 자문을 해주실 예정입니. 그 순간 군데군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아직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적어도 귀 기울일 만한 인물이라는 인식은 확실해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 지금 우리 시장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한편으론 단순합니. 서로 이익을 지키고 싶어 고집을 피우다 보니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역시 바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 속에 있습.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은 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모델을 설명했다. 첫째, 도마의 물품 공동구매임리 품목별로 공급업체와 재협상을 해서 우리가 커다란 구매 단위를 만든다면 할인율을 높일 수 있습. 둘째, 이렇게 발생한 차익을 일정 부분 시장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구조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투자하는 겁니.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자 부담과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 문서화합니. 저는 이 협상을 돕고 회계 전문가와 함께 모든 수치를 매달 공유해 드릴 수 있습. 설명이 이어지자 상인들의 반응이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엔 그게 될까 하던 사람들이 이내 만약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 시도해 볼 만도 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이 손을 들었다. 만약 이렇게 상인들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시청에서도 일부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물론 서류와 증빙이 철저해야겠지만요. 할머니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잘 들어보세.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를 잘하면 시장 철거나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판매나 젊은 고객층 유입 같은 부분도 함께 준비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 점점 많은 상인이 이대로 망할 바에는 해보자는 식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빚이 많아서 당장 공동구매 비용도 부담 못할 텐데 그 부분은 개별 상인 상황에 맞춰서 분할 납부나 임시기금 대출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제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안서 만들어 보겠습. 회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시장에서 상당수가 이 제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겁니. 그래야 큰 구매 단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투표로 진행해야겠죠. 그렇게 논의가 이어진 끝에 수십 명의 상인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물론 100% 찬성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절반이 훨씬 넘는 득표가 나왔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 재도약을 위한 이정숙 할머니 모델의 출범을 의미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회장은 한숨 섞인 웃음으로 선언했다. 그러면 우리 D시장은 폐쇄 대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운영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고 어떤 상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망한다는 극단적 두려움에서 해방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 앞으로 우리 정말 고생길이겠지만 함께 헤쳐나갑시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 이런 감격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할머니에게 무례했던 몇몇 임원들은 한 걸음 다가와 정중히 사과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 그때는 몰랐습.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괜찮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였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 그렇게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정말로 감사드립니. 이제부터 많이 의지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저희도 도울게요. 할머니는 한사코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며 겸손을 잃지 않았지만 분명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또 몇 주가 흘렀다. 새로운 공동구매 방식과 투명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상인들은 매입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 실감했다. 그 차이 가운데 일부는 시장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우선 시장 환경 개선과 홍보에 쓰이기 시작했다. 당장은 큰 수익 증대가 아니었지만 함께 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 어느 날 회장은 직접 할머니의 사무실을 찾았다. 표정이 살짝 긴장돼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아니 이정숙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의논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다른 방에 가 있으라 하고 회장을 차 한 잔이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러며 편하게 말씀하세.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머뭇대다가 조용히 운을 뗐다. 사실 저도 참 공무원도 아닌데 상인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온 지도 몇 년 됐어요. 처음엔 의욕이 넘쳤는데 이런저런 분쟁과 이권 다툼에 치이다 보니 마음이 다쳐갔죠. 누구 말도 믿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도 괜히 적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럴 수 있죠. 시장 규모가 크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상인회를 이끄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잘 되느냐보다는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나 봅니.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고 내가 통제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시장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거죠. 후회가 크시겠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깨닫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대기업 협상까지 주도했던 분이신데 왜 이런 작은 전통시장을 돕고 계신지 궁금해요. 더 크고 화려한 일을 하셔도 되지 않나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길로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제법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시장 간판 너머로 가을볕이 따사로이 내리쬐었다. 제가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 대가로 성취도 얻었고 인정도 받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공허해지더군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결국 회사를 떠나 조용히 지내면서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이리저리 여러 봉사나 지역 활동을 해봤어요. 그게 훨씬 제 마음을 채워주더라고요. 회장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래도 제게 남은 작은 재능이 있다면 바로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더군요. 이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의미 있다라고 느꼈습. D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분이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전통을 이어가는데 이 시장이 사라지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회장은 한숨처럼 나지막하게 웃었다. 정말 존경스럽습. 저도 본받고 싶네요. 이전까지는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만 매달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회장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배우면 되죠. 아직 늦지 않았습. 그렇게 시장은 회복의 길로 조금씩 나아갔다.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상인들을 설득하고 각종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졌지만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 요즘 시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웃는 사람들도 많고 뭔가 활기가 돈다고 할까요? 그렇구나. 우리 수진이가 느끼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이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가야지. 한때 할머니를 배척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도움을 청하며 때론 잔소리도 듣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할머니 이번에 신선식품 유통사와 협약을 맺을 뻔했는데 계약서 조건이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 손해 볼 뻔했습. 하하. 별 말씀을. 저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에 사인하세. 수진이가 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갈 때면 이젠 아는 얼굴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다. 수진아, 또 왔네? 할머니랑 고생 많지? 네, 이젠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상인들은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어르신이 뭘 안다고 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이들이 이제는 어르신 없으면 안 된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시장 골목 곳곳에는 작은 간판이나 안내문이 붙었고 공동구매 시행 중, 온라인 주문 가능 같은 홍보 문구도 보였다. 어느 날 닭집 김 사장이 자신이 직접 튀긴 닭강정을 사무실로 들고 왔다. 이거 저희 집 시그니처 닭강정인데 선생님 드시면서 힘내세요. 할머니가 어머 이렇게까지 며 머쓱해하자 김 사장은 연신머리를 긁적였다. 그동안 덕 많이 봤어요. 진짜로 가게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 제발 쭉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상인들도 고마움을 전하려고 사무실에 간식을 가져오거나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일도 생겨났다. 회장은 스스로 나서서 매주 점포를 돌며 서로의 매출 상황과 문제점을 체크했고 필요하면 할머니와 상의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접어들자 회장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선생님. 공식적으로 시장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저희 상인회에선 선생님께 감사비도 지급하고 싶고. 그러자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보답받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직함이나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정말로 제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상인회장과 임원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저희 시장의 은인님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할머니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저 이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다 같이 웃으며 장사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충분히 기쁨니. 그리고 며칠 후 정기회의 자리에서 회장이 다시 미안하다는 듯 할머니를 찾아왔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불손했잖아요. 회의실에서 쫓아내려 하고 아이 데려왔다는 이유로도 뭐라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다 지나간 일이죠. 저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들어간 게 사실이니 괜찮아요.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래도 제 잘못이 큽니. 만약 그때 선생님을 완전히 내쫓았다면 오늘의 변화도 없었을 거잖아요.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제가 무엇을 바라서 이곳에 온 건 아니에요. 다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쓰일 곳이 있다면 그걸로 기쁜 겁니 회장님도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고요. 주변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고개 숙이는 건 또 처음 본다 하며 놀랐지만 동시에 흐뭇한 웃음이 퍼졌다. 시장 안에는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가득한 듯 보였다. 그날 저녁 회장과 할머니는 잠깐 따로 식사를 하며 한층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선생님, 예전엔 정말 화려한 삶을 사셨을 텐데 이렇게 시장에서 소소하게 일하시면서 불편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 전엔 늘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제 선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돕고 있으니 참 좋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았다. 저도 예전엔 큰 포부가 있었는데 조금씩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 일에 뛰어들었는데 잘해보려다 보니 오히려 독선적이 됐나 봐요. 선생님 만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란 걸 깨달았습. 할머니는 잔을 들어 함께 건배를 청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에게 배우고 시장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봅시다. 서로 잔을 부딪히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수진이와 함께 회의실로 걸어가자 여러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진이에게도 과자나 떡 같은 것을 건네주었다. 수진이는 즐거운 듯 정말 모두 다 좋아졌다며 활짝 웃었다. 그날 회의의 결론은 현재 공동구매 시스템을 확대하여 더 많은 품목을 합류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본격화하자는 것이었다. 중간에 몇몇 거래처에서 충돌이 있긴 했지만 할머니의 재빠른 중재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시장 곳곳의 분위기는 더 활발해졌고 젊은 손님들도 호기심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과 상인들 그리고 할머니는 식당 한쪽에 둘러앉아 간단한 뒤풀이를 가졌다. 회장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잔 해야죠. 저야말로 여러분께 감사하죠. 이렇게 변화에 동참해 주셔서. 다들 건배를 외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었다. 이제는 뭔가 한 식구처럼 화기애애한 정이 느껴졌다. 며칠 후 할머니는 수진이를 데리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요즘 수진이가 시장 상인들과 친밀해져서 무료로 떡볶이를 얻어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흐뭇했다. 할머니, 이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기잖아요. 아예 시장 홍보 모델이라도 될 것 같아요. 하하, 우린 조용히 있는 게 좋아. 너무 나서면 안 돼. 그러자 회장과 임원들이 가게 앞까지 달려와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전 이대로 충분합니. 다들 박수를 치며 역시 우리의 은인이라 외쳤고 주변 상인들도 환호했다. 처음 이 시장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의 차가운 기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듯 손뼉을 치며 따라 웃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 손을 잡았다. 우리 집에 갈까? 오늘 장도 좀 보고. 네, 할머니, 상인들과 가볍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두 사람은 밝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시장 골목을 나섰다. 마음속에는 이 시장이 계속 번창하기를 이라는 간절한 바람이 차올랐다 이윽고 시장은 완연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작은 분쟁들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가 적절히 중재했고 상인들 스스로도 투명한 운영에 익숙해지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새로운 기획 전도 열어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거나 젊은 셰프와 컬래버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시청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실이 어느 정도 보이자 회장은 정식으로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선생님, 이제 시장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선생님이 우리의 공식 멘토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매달 자문료를 지급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게는 이미 충분한 보답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고 모두가 웃으며 장사하는 모습.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런 분도 계시다니.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다. 전 이제 언젠가 조용히 떠날 겁니? 저 없이도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체계를 확실히 잡아 두세 그러실 건가요? 그래도 너무 아쉽습. 그래도 결국 이 시장은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제가 평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요.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웃음을 나눴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 한켠에서 아이스티를 마시며 쉬고 있던 할머니에게 회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제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예산 지원과 특화 사업까지 지원해 주겠답니. D시장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합니. 큰일 해내셨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을 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기만 만든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겸손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전체 상인들과 함께 작은 축하 행사를 여는데 선생님 꼭 참석해 주세. 여기까지 온 건 선생님 덕이니까요. 할머니는 이 말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제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이상이었다.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한 가족 같은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열린 축하 행사 날, 시장 안은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왁자지껄 축하 분위기였다. 한쪽에서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우리 D시장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폐쇄 위기를 벗어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에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 회장은 할머니를 무대 앞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 우리 시장의 귀한 가르침과 협상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이정숙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고 무대 앞에 섰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결국 시장을 살린 건 여기 계신 상인 여러분의 협동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 회장은 꽃다발과 기념패를 건네며 활짝 웃었다. 그래도 선생님 없었으면 저희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이 은혜는 평생 못 잊을 겁니. 시장 사람들 사이에선 정말 감사해요. 은인이에요. 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에 기뻐하며 할머니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뛰었다. 할머니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이곳을 더 발전시켜 주세. 제가 늘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하면 조언도 드리겠습. 우리 다 함께 힘내봅시다. 환호와 함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웃음꽃이 만개했다. 폐쇄 직전까지 내몰렸던 D시장은 이렇게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싹 마른 체구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인한 74세 할머니가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외견만으로 오해하고 그 숨은 재능이나 경력을 놓친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현재 모습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중에도 예상치 못한 지혜와 실력을 지닌 분이 계실지 모릅니.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 어쩌면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이정숙 할머니 같은 숨은 인재가 있을지도 모릅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숨은 재능을 보여줄 차례일 수도 있습.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D시장과 이정숙 할머니의 여정을 잘 대변해 줍니.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곧 진짜 끝은 아닙니. D시장은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회장과 상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구상하고 있습.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
협동과 신뢰, 그리고 헌신의 가치가 이미 그들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 여러분 주변에도 예기치 못한 재능을 숨기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한 번쯤 더 열린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답은 우리 일상 속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